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뒤집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정치 기본도 근본도 철학도 사고도 정직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정직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정직한 정부 만들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정직한 정치할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정직한 정치운동할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해방 후 3대 사건의 교훈을 알아야 한다. 3대 사건. 이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대구 폭동 사건, 제주 4.3 사건, 여수 반란 사건입니다. 이것을 정직하게 세계를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인가? 이 우리에게요, 손해만 아니라 또 큰 유익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주권이 일본으로 넘어갔고 일본의 압제 가운데 피눈물 흘리고 살았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아는 우리 선조들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서 3.1절을 이제서 독립운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내 던지면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했습니다. 그들은 만주에서 러시아에서 독립운동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당시 신사참배로 목사님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주기철 목사입니다. 일본의 신사에 절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기적으로 그저 그냥 우리는 아무 수고도 없이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여함으로 갑작스럽게 강복이 찾아왔습니다. 일본에게 빼앗긴 땅과 주권을 36년 만에 도로 찾게 됐습니다. 그날은 얼마나 기뻤던지 강복절 노래를 들어보면 그 감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애타게 기다린 민족의 소원이었던지 다시 한번 흙 좀 만져보자. 독립된 우리나라 흙을 좀 만져보자. 흙 한번 만져보자. 우리 한번 강복절 노래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 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치니 길이 지키세. 길이 지키세. 꿈맨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갖고 길러 하늘 닿게. 세계의 보람된 거룩한 빛에서 나리니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우리는 해방만 되면 모든 건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해방만 되기만 되면 불행 끝 행복 시작될 줄 알았어요. 해방만 되면 만사오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손꼽아 기다리던 해방이 되자
그때부터 우리끼리 피 터지게 싸우는 비극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자 북한에 점령해 있던 소련군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켜서 자기 그늘 아래 있게 하려고 온갖 작태를 부렸습니다. 미 군정이 들어오기 전에 속전속결로 인민공화국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영향권에 두려고 북한에는 33살밖에 안 되는 김일성이를 지도자로 세우고 남한에는 박헌영이를 또 침투시켜서 미 군정에 저항하도록, 그래서 신전술 정책까지 나중에 다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전술이 무엇이냐? 그냥 미 군정을 공격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바로 대구 폭동 사건, 제주 4.3 사건, 그 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김일성이가 소련의 스탈린에게 선택된 것은 부산에 남한 김일성이 친작은아버지한테 저는 들었습니다. 그의 부인인 김정숙 씨가 러시아 통역관이었다 그러면, 러시아 통역관, 러시아. 그래서 소련에서 바로 통역관 되는 김정숙의 남편인 김일성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은 뭣도 모르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김일성이를 중심으로 해서 인민공화국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조만식 장로님으로 그 당시에 평양 기독교가 많이 붕괴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좋은 나라 만들어보자 하니까 처음에는 합세했다가 나중에 다 죽었습니다. 김일성이가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남한도 박헌영이를 통해서 지하 조직을 해서, 또 박헌영이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운영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건준이죠.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인 여운영이하고 우리가 인민공화국, 통일공화국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운영 씨는 중도 좌파입니다. 중도 좌파. 중도야. 그런데 여운영 씨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남로당의 당수인 박헌영에게 모든 권한이 넘어갔던 것이에요. 김규식 씨는 사실은 우파 중도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인민공화국이 다 됐습니다. 다 된 가운데서 이승만 박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나는 인민공화국은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인민공화국 안 되느냐? 이승만 씨는 원래 기독교인이고 원래 목사 되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이 바로 신학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인데 목사보다 내가 정치를 해야 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학위를 받고서 이제 와서 자유민주국가를 이제 세우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당시에 짧은 기간에 박헌영 씨는 인민공화국으로 세울 것을 아주 전국에 모두, 그러니까 남한이죠. 남한 전역에다가 남로당에 가입도 시키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절도 공무원, 우체국 공무원, 또 군인, 교사까지 다 남로당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인민공화국을 사실은 남한에서 만들었고 내각도 다 조각을 했어요. 동아일보 보세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승만 씨가 와서 그거 싹 없애. 그리고 자유민주국가 세운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생긴 것이 바로
사건입니다. 대구 폭동 사건,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국민들은 공산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몰랐어요. 우익이 뭔지 좌익이 뭔지 몰랐어요. 그저 똑같이 잘 사는 세상이 온다 그러니까 그저 환영할 뿐이었고, 갑자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두 사상, 두 이념, 두 체계가 이제 충돌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구 폭동 사건,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자, 그랬죠? 박헌영이가 그러면 왜 그 다음에 계속 승승장구 못했느냐? 정판사 사건이라고 그 당시에 대남 공작할 돈을 찍어내다가 그곳에 빌미가 잡힌 거예요. 왜냐? 아무래도 대남 공작 운동 하려면 노동계고 뭐고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돈을 찍은 거야, 아마. 그것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또 하게 정판사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방 후에 민족의 불행인 3대 사건이 터지는데 그 근본이 무엇이냐? 자유민주주의 건국에 대한 저항이고 대립이고 적개심이고 반항심이고 방해 공작입니다. 해방 후 3대 사건은 자유민주국가 건국에 대한 혹독한 대가 지불이 함께, 혹독한 진통, 뭔 통? 진통이었어요. 혹독한 시련이었고, 혹독한 참 산고였고, 혹독한 핏값이 바로 3대 사건입니다. 자유민주국가 건설이 절대 그저 되는 거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니고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민주국가 건설은 3년간의 혼돈의 도가니에서 우여곡절 끝에 수많은 피를 흘리고 이루어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햇빛이나 공기를 마시고 당연히 생각하고 살지만은 우리가 자유체제 아래서 그냥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은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통계사회인 북한에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공산국가인 자유가 없는 북한에 가면 살아보라고. 여러분, 김부자 독재체제인 북한에 가서 살아보십시오.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인민공화국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북한에 한번 가서 살아봐. 그래서 해방 후의 3대 사건은 참으로 우리나라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이념 논리의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반항하고 또 반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건들이 좌익들에게 큰 이익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요, 우익보다 좌익들에게 큰 손해가 됐습니다. 좌익들에게 큰 손실이 되었고 큰 실수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 들어보면 잘 압니다. 오늘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런 폭동 없이 조용히 인격적으로 공산 이론만 가르쳤으면요, 진즉 대한민국은 좌익 천지가 되고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이거 아니구나 그래 한 거예요. 왜 모태통과 장개석 싸움에서 모태통 이긴 줄 아십니까? 모태통 군대는 내전 중에도 농민들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도와줬고, 장개석 군대는 세도를 부리고 다녔기 때문에 장개석이가 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해방 후 3대 비극 사건이 어떤 유익이 있었느냐, 이걸 잘 알았어요. 첫째, 대한민국의 반공 정신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공산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이거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더욱이 건국 초기인데 좌익이 뭔지 우익이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요. 그 당시에 좌익이 돼가지고 양민 학살당한 사람들 아무것도 못 모르고 그냥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이념 논적으로 무섭게 사실은 세력이 일어났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반공 정신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 거예요. 반공 정신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이승만 정치의식이 또 한몫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더래요. 이승만 씨는 원래 지나친 민주주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미 군정도 처음에는 이승만 싫어했어요. 못 들어오겠어 한국으로. 근데 어찌 들어왔냐. 메가더 장군이 일본에 그 당시에 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의 인맥을 옛날에 미국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메가더 때문에 이승만이 들어온 겁니다. 미국도 원래는 이승만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3대 사건 때문에 반공정신이 고치가 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해방 후 3대 사건 때문에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을 그때 제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유민주국가를 우리가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해방 후 3대 사건이 없었다면 국가보안법이 생겨날 리가 없어요. 해방 후 3대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대로 놔두고는 절대 아니다 싶어서 국가가 전복될 위기가 언제든지 일어날 것인데 국가보안법을 제정함으로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과 국민의 자유를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일찍부터 만들어서 그러니까 1948년 12월 1일이니까 건국 초기입니다. 그때 만들어서 오늘까지 보안법이 유지되고 그러나 좌익 입장에서는 보안법 철폐해라 보안법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좌익들은 세 가지입니다. 미군정 하여튼 미군 철수해라 미군 점령군이다. 점령군은 아닙니다. 왜 거짓말 하세요? 그건 북한에서 가르친 것이야. 그 다음 이승만이 못된 놈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승만이는 좌파들한테는 못된 놈이지만은 자유민주국가를 건국한 우리나라의 하나의 미랄입니다. 미랄이에요. 그 다음 보안법 철폐라. 보안법 철폐라는 거 이북서는 좌익들의 일 아닙니까? 그래서 건국 후부터 지금까지 지하에 숨은 좌익 활동은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하면 7년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이 조항 때문에 보안법을 없애버리려고 좌파들이 그냥 애를 쓴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안법만 없으면 여러분요 국가 존립 어려워요. 국가 계속적으로 밀란이 일어나고 개판 여러분 생각해봐요. 서울시에서 김일성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북양 국기 들고 다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라가? 우리나라 안 돼요. 국가보안법에 부가가치 이루어야 할 수 없는데 그때 당시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건재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유엔에서 남북 동시 선거를 할 때예요. 여러분 김일성이가 반대했어요. 그때 김일성이가 찬성했으면요 우리는 인민공화국 됐어요. 왜냐? 남한이 다 적화됐습니다. 세 번째, 군대 안에 해방 후 3대 사건 때문에 군대 안에 좌익 세력을 속출해서 소탕함으로 6.25의 이기를 넘길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순 반란 사건이 중요합니다. 여순 반란 사건은 여러분 군대 안에 있는 좌익들 그 사람들이 반란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주 4.3 사건 가서 토벌하라 그러니까 같은 편이니까 안 간 거예요. 가서 양민들 학살해서 안 간 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엉터리 그냥 거짓말하고서 그냥 같은 편이니까 안 간 거지. 좌익들을 소탕해야 되니까 반대한 겁니다. 알면서 왜 거짓말 하십니까? 그 당시에 군 조직 안에도 좌익 세력이
가득 찼었습니다. 사실 남로당 군사 총책이 사실은 박정희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군대 안에 있는 자익들의 명단 조직을 사실은 다 불고 자기는 살았고, 사실은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생존할 수 있는 참 자유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참 지켜왔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박정희, 그 당시에 사실은 중령입니다. 중령. 박정희 씨가 안 불었으면 그 당시에요, 군 조직 때문에 6.25 났으면 다 이제 정식으로 북한처럼 폭동이나 빵꾸도 안 돼버려요. 왜냐? 총을 주어서 폭동이 나니까. 3대 사건에 그래서 결정체가 바로 6.25입니다. 6.25. 얼마 그 당시에 자익이 많이 군대 안에 돼 있느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전방에 대대장이, 어느 대대장이 대대를 이끌고 그냥 북한으로 사실 잘 알지 않습니까? 대대장이 끌고 가버린 거예요. 6.25 때도요, 그렇게 걸러내도 수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그래도 그날 휴가 다 보내버리고 6.25 남침할 때에 다 그냥 예박 보내버리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다 자익들이 한 것이야.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도 각하 절대 북한에서 우리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세 사건이, 해방 후 3대 비극의 사건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를 지금 건재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공사나 진즉 인민공화국으로 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익 입장에서는 폭동을 일으켜서 뒤집어 엎어야 된 줄 알지만 그건 수가 낮은 거예요. 하나님은 3대 사건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사실은 남로당의 발악으로 세 사건이 우리 민족의 뼈아픈 상처였고 피눈물이 나는 고통이었고 수많은 양민이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피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우익들하고 공무원들 다 죽였습니다. 자익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정부군이 와서 다 토벌 또 했어. 그래 안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부군이 토벌한 것만 이야기해.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토벌할 대통령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조용히 있는데 와서 싸가지게 뿔 우리나라 군인들이 어디가 있고 경찰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왜 거짓말 하십니까? 우리는 역사를 똑바로 가르치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념 논리에 빠지면 이렇게 적대관계가 형성되므로 수많은 피를 보게 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산주의는 이론적으로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아니 잘 먹고 잘 살자 그런데 그러나 실제로는 맞지 않아요. 실제로는 더 무서운 계급사회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심취해버림으로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개인은 물론 민족의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인민공화국인 북한 체제가 잘못된 거 다 입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민공화국인 북한 체제의 흉악함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인민공화국인 북한 체제의 잔인함이 다 이해되지 않았습니까? 인민공화국인 북한 체제가 엉터리임을, 천인공노함을 다 천하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생명 걸고 탈북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성폭행을 당하면서 탈북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김일성 친작은아버지도 내려왔더라고요. 한경림 목사 다 마찬가지예요.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 부모도 이북 좀 거기 살지 내려오겠습니까? 정동 고향 놔두고 흥남 부두에서 철수할 때요
그 사냐 중요해요. 이북에 편안하고 살기 좋으면 뭘라고 문재인 부모가 내려오겠습니까? 생명 내걸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라이 아닌 이상, 정신병자 아닌 이상 북한이 좋으면 정든 고향에 살아야지. 왜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은 흥남 부두에서 내려왔냐고.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사실은 극소수이고 중국이나 동남아나 미국에까지 수천 명이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수만 명이. 지금 이념 논리에 빠져있는 자들도 이북 가서 살라 그러면 두 손 들고 그냥 쌍손 들고 질색할 겁니다. 안 간다고. 이북 안 간다고. 원래 한영이 안 되겠습니까? 자익들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일입니까? 북한 좋으면 가라 그러면 갈 사람 있습니까? 그건 잘못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정직 정치로 이제 이념 논쟁의 종집을 찍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직 정치로 이념 논쟁의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차기 대통령은 정직 지도자가 나와서 모두 다 품어야 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정직한 지도자가 나와서 모두 다 위로하고 안아주고 사랑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념 논리에 빠지지 말고 정직 운동에 빠집시다. 우리 이념 논쟁에 빠지지 말고 정직 운동에 빠지자고요. 이념 대립에 빠지지 말고 우리 정직한 정부 만드는 일에 우리 한번 같이 힘을 모아봅시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제 정직한 정부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아름다운 나라 만들어 봅시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저는 오늘 시간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는 찬송에서 한번 같이 한번 개사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정직정치 정정치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정정치 정직정치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정직정치 삼천리 강산이에 하나님 명령 정직정치 함도 강산에 이루어 보세. 할렐루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기 대통령만 잘 뽑으면 우리나라 세계적인 나라가 됩니다. 차기 대통령만 잘 뽑으면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됩니다. 왜냐? 정직운동은 대통령의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대통령의 각오, 대통령의 통큰 용단, 대통령의 결심, 대통령의 희생, 이거 없이는 정직운동 안 되고 정직 정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표 한 표 정직 정치할 지도자에게 여러분의 한 표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될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